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가에는 이른바 찌라시라는 것들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요, 이게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요, 정말 황당무계한 허무맹랑한 그런 가짜 뉴스를 담은 것도 있지만요, 사실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자기들의 지면, 신문, 방송 기사로 정식 기사화하기에는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밖글 형태로 만들어서 몇몇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도요, 옥석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돌던 여의도 찌라시 하나를 보시고 오겠습니다. 밖을해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총리 인청 인사청문회, 총리 인청에 진심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주진우밖에 없음. 총리 인청은 전당이 달라붙어야 할 중대 사안인데 다들 일찍 퇴근하고 자기 지역구 행사 가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음. 출입 기자들이 브리핑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말함. 지금 국힘이 김민석이 통과되는 걸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 무능력 상태라고. 힘써봤자 어차피 될 텐데 뭐 하필 힘쏟느냐는 분위기. 국힘 의원들의 현 중대 관심사는 내란 특검이고 자기가 불려갈지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막을 수 있을지 뿐이라고. 민주당 이현주한테 지금 민주당 이현주가 최고위원이죠. 이현주한테 국힘 의원들이 어차피 김민석 총리 될 테니 물어뜯는 거 며칠만 참으라고 했다고. 크크크. 이현주가 국민의힘에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친분이 좀 있으니까 국힘 의원들 몇 명이 이현주한테 조금만 참아라. 우리도 야당이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김민석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밖글은요, 누군가 기자가 쓴 겁니다. 자신이 정식 기사화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돌려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말 얼마만큼 저게 진실일지는 또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만 저는 저 밖글의 한 8, 90%는 진실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정신 상태가요. 참 처참한 지경입니다. 처참한 지경이에요. 근데 진짜 주진우 의원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요,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지금 김민석 그 재산 의혹, 김민석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한 게 재산 의혹이에요.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때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재산 신고, 재산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0년 8월에 재산 공개할 때는 본인의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다.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다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6월 공개한 거는요, 2억 1,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요, 한 8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5년 만에 김민석의 재산이 8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김민석이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얼마냐? 국회의원 세비 수입 한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과외 활동으로 번 거 약간의 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민석이 쓴 돈은 또 많아요. 그거를 주진우 의원이 일반 국민들 알기 쉽게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월 단위로 가상의 가계부를 만들어 봤는데 김민석의 지난 5년간 이건 매달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 세후, 세금 뭐 다 떼고 900만 원 정도 받는다. 기타 소득 한 10만 원이다. 근데 지출은 추징금 납부. 왜냐하면 옛날에 김민석이 불법 정치자금 받아갖고 뭐 추징금 유죄 판결돼갖고 추징금 7억 얼마가 있어요. 그 추징금 납부액이 월 평균 한 1,033만이다. 신용카드 현금 쓴 게 또 383만 원이고 기부금 교회에 또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는 그 월세, 자녀 학비, 그래갖고 그냥 월 단위로 따지면 910만 원 버는 가정이 매달 어떻게 2,140만 원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를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당 관련 회의에서도 발언했는데 그 발언하는 모습 보고 오시죠. 후보자도 국민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월 가계부 형태로 국민들이 더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한번 정산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세비로 세후 기준으로 해서 월 900만 원 좀 넘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5년간 6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기준으로는 10만 원 정도죠. 결국 900 몇십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출은 매달 평균적으로 추징금 납부를 1,033만 원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월급을 넘어섭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매달 383만 원을 평균적으로 썼고 기부금으로 또 333만 원을 더 썼습니다. 월세 90만 원도 매달 부담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91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이 2,150만 원 정도를 쓴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가계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수익이 1,200만 원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부의분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아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월 평균으로 따지면 그 수입은 910만 원인데 어떻게 2,14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더 지출할 수 있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진우 의원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요, 주진우 의원이 너무 찔러대는 게 아프니까 주진우 의원 본인을 공격하잖아요. 주진우 의원 뭐 누가 나와서요, 민주당의 박선원이 주진우 재산 신고한 거 봤더니 70억인데 70억 자산가가 뭐 겨우 2억 있는 김민석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완전히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주진우가 문제 제기하는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으니까 주진우 자체를 뭐 이렇게 공격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요,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주진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일보가 처음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거 인사청문 위원장이요, 국민의힘 4선 의원 이종배 의원입니다. 근데 뭐 위원장이야 직접 뭐 그 진행을 맡아야 하니까 위원장이 그 일반 위원들처럼 막 그렇게 공격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다면 이종배 의원은 그렇다 치고 간사가 재선의 배준영 의원, 그다음에 인사청문 특위 위원으로는 3선의 김희정 의원, 초선의 주진우,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도 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그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배준영 의원, 김희정 의원, 곽규택 의원이 저 주진우 의원 뭐 비스무리한 거 한 거 뭐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없어요. 딱 한 건 있습니다. 딱 한 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요,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에 찾아가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요, 저기 보면 이제 배준영 인사청문 간사가 있고요, 맨 오른쪽이 곽규택 인사청문위원, 배준영 왼쪽이 김희정 인사청문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법사위 소속 그 위원들인데 가가지고 뭘 그 기자회견했냐? 왜 법무부를 갔나?
법무부 그 산하 기구 중에 출입국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정치 활동하면서 거기서 석사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김민석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 김민석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 그거 가서 저 퍼포먼스 한다고 저 어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저 기자회견한 게 저게 유일합니다. 저게 유일해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인사청문위원이라고 해갖고 뭐 그 김민석이 약점이라든가 문제점 찾아내가지고 이슈 파이팅하고 한 게 없어요. 예, 그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게 어제 저겁니다. 어제 저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 아까 밖글 이게 결코 그 틀린 얘기가 아니다. 틀린 얘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어제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 막 저런 식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찔러대니까요. 김민석이 JTBC 인터뷰 나가갖고요. 지금 그러니까 월 1,200만 원씩 해갖고 한 6억 원 정도가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5년간의 수익과 지출 보면 지출이 6억 원 정도가 더 많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6억 원 정도 더 많은데 그 6억 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이 JTBC 인터뷰에 나가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재혼할 때 결혼식 축의금 받은 거다. 그 다음에 또 부의금 받은 게 있다. 부의금 받은 게 있다. 그 다음에 2번 정도 출판 기념회 한 게 있다. 2번 정도 출판 기념회 한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수입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 늦게 또 주진우 의원이 그거를 또 정면으로 반박하는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저런 식의 스폰서 구태 정치를 자백한 것은 즉각적인 사퇴 사안이다.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자기 장인 상당했을 때 조의금 2차례 출판 기념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다. 그 마포 국회의원 했던 노웅래가 뭐 집에 압수수색하니까 장롱에서 무슨 3억 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돈 냄새가 진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민석은 그거보다 한 수 위에요. 노웅래는 그때 뭐 2억 원인가 3억 원 장롱에서 나왔던데 김민석은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몇 년 동안 쟁여놓고 거기서 쓰고 있었다. 근데 그러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년 할 때 그 신고 안 했으니까 최소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저기 주진우 의원 글대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같은 이유로 사진 사퇴하지 않았느냐? 아직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로 누락했다.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을 뿐이다. 가장 큰 돈이 모였을 출판 기념회 얘기는 국민 앞에서 일부러 쏙 빼고 또 그렇게 해명을 했었다.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투를 건네는 잘못된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에 대한 거짓 해명도 낙마 사유다. 더 결정적인 것은 경조사 출판 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냈을지다. 1억 4천만 원 빌려준 강신성 씨 등 후원자들은 또 저 출판 기념회 때 얼마를 냈겠는가. 다 현금인데 아직 남아있는 돈은 없는가. 6억 원의 현금을 숨겨 써왔다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치 자금과 섞였을 가능성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산 신고 안 했다. 이것만 해도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김민석이 어제 JTBC 인터뷰 나와서 한 해명 그대로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낙마 사유다. 그리고
또 이제 PS 해놓고 추가 분석 또 올릴 예정이다. 저렇게 주진우 혼자 열일하고 있어요. 주진우 혼자 열일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왜 MBC 기자가 왜 슬리퍼 신고 윤통한테 뭐 질문이 아니라 거기 샤우팅 하듯이 항의하다가 뭐 좀 그런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 슬리퍼 난동이라고. 그 기자가 MBC 기자가 이기주 기자인데 보니까요. 어제 이기주 그 기자가요. MBC 리포트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재산 증식 의혹을 역으로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아들을 넘어 이혼한 전 부인에게까지 이르자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남이 된 전 부인까지 불러 가정사를 파헤치는 것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모욕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처를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이 사람 마음인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는 등 맞불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주 의원의 경력이 검사 17년, 변호사 2년 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1년 반인데 70억 원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특히 주 의원의 2005년생 아들 재산이 7억 원에 달한다며 아무리 조부에게 증여받았다 해도 주 의원의 부친 역시 검사 출신인데 부친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고 역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의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서울시 재난상황실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발달장애인들의 일터를 찾는 등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들 하루 쉬게 해주면 좋겠죠? 네. 휴가 쿠폰을 대한민국에 드리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네, 보고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호구가 잡혔으면요, 저렇게 역공을 하게 만들고요. 김민석이요,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요, 현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아니, 진짜 걱정이 된다면 그 청문회 준비에 진짜 그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인데 저렇게 여유 있게 마치 총리 지금 후보 지명자인데 꼬르표를 떼고 정식 총리가 된 것이냐, 저렇게 뭐 현장 행보를 한 군데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 저러고 다니고 있고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 받고 있고, 이거 국민의힘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은 저러겠느냐. 이제 이걸 보면서 그냥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